먼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수립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합니다.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서 3일간의 주택 공급, 그러면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주제별로 3개 부처 장관 주재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 일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해서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웹페이지를 주제별로 해서 구분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좀 편리하게 국민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나 국토부 금융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SNS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이런 세 개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주에는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정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토론회에서는 사전 수렴,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에서 정리한 주요 논의 쟁점은 별도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기 전에 네. 공급 금융 세제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왜 규제에 관한 주제가 없어요? 규제에 관해서는 어디서 논의합니까? 예를 들면 규제 제도 규제도 공급 같으면 공급을 하는데 규제가 사람들 그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네, 그건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규제 제도. 금융도 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국민들은 다 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무슨 지역 지정 허가 제도 이런 거는 네. 공급 금융 세제에 안 그 안에 넣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로 열고 하나 해주세요. 네네. 네. 공급에다 그만 하든지. 네. 공급과 관련이 있겠네요. 예. 공급에다 가로 열고 더하기 규제. 규제. 금융도 관로 더하기 규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당연히 금융의 본질은 규제니까. 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하고 네. 통합 홈페이지에 운영을 한다는데 그 왜 홈페이지 표시가 없어요? 통합 홈페이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놨는데 오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좀 정리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게 내용을 토의하자는 게 아니고 예, 쟁점에 대해 쟁점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각 부처 토론회 또는 대통령 주재 국민 토론회에 뭐가 논의될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핵심적인 주요 논쟁점이 뭐다를 오늘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네. 예. 그래서 토론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쟁점 이외에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쟁점이 있다고 올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같은 쟁점이라고 하는 게 주요 쟁점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다툴 건 무지하게 많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닙니까? 네.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예민하고 네.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라서 근데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뽑아야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입구도 못 들어가고 싸우다가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네. 얘기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발생해요. 예, 그러면 먼저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크게 7
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지역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여의도 등의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거대책 없이 초고밀 업무시설을 공급하여 주거난 및 교통난 심화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업무시설보다 주거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국제도시로서의 유성을 고려해 국제업무, 상업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 활성화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된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 공급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에 한해서 금융이나 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신축이나 비아파트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 건축규제위원회입니다. AI 혁명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해서 공실 상가나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 용도로 적극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의 건축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기존의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개인 다주택자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은 개인 임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야의 공급 비중입니다. 목돈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주거사다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수요 분산입니다. 서울 내 주거 수요가 여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민간 업무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 부지에 대해 다시 주택이 공급되거나 글로벌 기업 본사가 들어올 경우에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 주택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좀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네. 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을 많이 규제를 용적률을 막 풀어주면 집이 또 늘어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된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거리군요. 네. 네, 어쨌든 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요 얘기 말고도 공급에 관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한번 제안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토론 주제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갈리잖아요. 의견이 갈리면은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의 판단은 일단 국민들께 맡기는데, 그러나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본다. 네, 최대한 듣고 또 가능하면 그 합리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금융 분야.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의견과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볼 때는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더 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크게 대립이 되고요. 뭐 영역 분야를 어디까지 볼 거냐 뭐 이런 분야가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 비슷합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담대 대출 규제라든지 정책 모기지 기준 조정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는 지금 주택시장 자금 우려가 있는데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일부는 또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어떻게 볼 거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국에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전세 대출이라는 것들이 전세 매매 가격 견인 효과를 통해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원활한 이주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 역시 투기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을 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쟁점이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네네 더 많은데 일단 여기서 네, 보고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부동산 세제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제 전반에 와서 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느냐. 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과세 제도의 합리화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중에서는 또 자꾸 집값 잡기 위해서 세제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세제를 올렸을 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냐 안 되냐 여기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제라는 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왜곡 또는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다 보면 임차인한테 전가가 된다. 그 소유주들한테 세금 부과해봤자 임차인한테 전가되면 임차인만 손해보니까 이걸 왜 자꾸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세부담을 왜 동일하게 하느냐. 지역은 죽겠는데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는데 세금 내라 그러고 저 올라가는 지역이 좀 많이 거두고 좀 내려가는 지역은 좀 깎아주고 이렇게 좀 차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시행에 있어서도 어느 날 느닷없이 하니까 나는 미리 보유세 강화한다 그러면 팔려고 나는 돈 낼 돈이 없어서 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해가 정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또 시행을 또 한 몇 개월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보유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포함해서 선진국마다 나라마다 다 역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얼마를 좀 해야지만 적정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와서는 왜 주택수가, 나는 주택수가 3개인데 하나에 1억, 3억이고 저 사람은 하나에 30억짜리 들고 있는데 왜 나는 다주택자라 그러고 저 사람은 1주택자로 그러냐 하는 이런 이슈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다주택자인데 나는 내 집 하나 사가지고 50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집도 살지도 않고 하는 거 왜 똑같이 차별하느냐. 또 옆 사람은 집도 3채, 4채 들고 있는데 왜 차별? 나는 진짜 실소유 목적이고 나는 집 하나 사가지고 30년도 살고 내가 뭐 이 사이에 돈을 뭐 무슨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주택에 가액으로 할 것이냐 주택수로 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거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비거주, 다주택에 어떻게 이걸 좀 조화롭게 차등화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택자만 하다 보니까 또 주택 간에도 또 고가 주택은 왜 이래 또 세금이 또 낮느냐. 20억 뭐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도 세금 낮게 받고 나는
그냥 한 10억짜리 들고 있는데 왜 이래 세금이 높다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는 이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왜 엉뚱한 데 쓰느냐. 좀 주택을 늘린다든지 이 주택 임대차 시장을 어떤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좀 써야 되지 왜 다른 쪽에다 쓰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실거주한 사람은 내가 올해 실제 거주해서 장기로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비거주하는 경우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초고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혜택을 80% 해주다 보니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너무 80%를 빼주고 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자주택자 중과 제도를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다 보니까 8기회를 놓쳐가지고 또 한다는 그런 유지의 필요성도 제기가 있고요.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없고 지금 집 하나 들고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여기다가 양도세 다 하고 나서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집 하나 양도세 나오고 나면은 집도 못 사고 전세 자금 구하는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런 주장. 그리고 장기 거주자 아까 말씀드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 이전으로 내가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좀 인센티브를 줘야지 내려가지. 그렇지 않고 뭐 인센티브 없으면은 수도권에 계속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특례 필요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 양도세를 올리면은 보유세를 올리면은 좀 양도세는 깎아줘야지 되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으란 말이냐. 나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도 좀 작은 주택, 서민 중산층 이런 쪽은 좀 대폭 인하해주고 또 다주택자라든지 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서 차등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쟁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주시면은 더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요 얘기하는 데서 약간의 그 한쪽 편중이 있는 느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본인의 노후를 대비한 뭐 그런 감정이 약간 한쪽에 들어있는 느낌이 싹 들었어, 그죠? 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정하게.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네. 아, 나도 집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뭐 그러는 게 살짝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쟁점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주요 쟁점이니까. 근데 저기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실시간 누가 체크하고 있죠?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쪽에 동의하면 1번 눌러주세요. 저쪽에 동의하면 2번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딱 한 개만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1주택에 실거주하는 내가 진짜 쓰는 또는 쓰려고 사놓은 잠깐 비워놓은 일시적으로 비거주하지만 내가 주거용으로 사놓은 내가 살려고 사놓은 집 한 채 이거에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되게 공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똘똘한 한 채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여기는 통상적인 한 채는 모르겠는데 소위 초고가 막 100억 막 이래야 하는 집에 대해서 그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거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제가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국무위원님들 전화기 뺏겨가지고
못 누르죠? 못 누릅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보시면 한번 대충 1, 2번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의견들의 추가될 쟁점들, 이 쟁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너무 학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쟁점의 중요성 순서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뭐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얘기는 이게 집값 잡으려고 세금하는 거냐? 이거는 사실 아니죠. 이게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사실은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변형돼 있죠. 변형 또는 왜곡돼 있죠. 뭐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값을 뭐 눌러보겠다. 뭐 그거는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이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공무실장 1번, 2번 중에. 예, 지금 1번, 2번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요. 대충. 대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한 비중이 얼마나 돼? 비중? 일반 한 90%대 10%. 그렇습니다. 지금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그 말을 미리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선택은 100억 넘는 거는 뭐 90억까지 시가 기준으로 10억, 20억, 30억 해가지고. 이 안에는 하면 안 된다는 0번으로 그러니까 각자 한번 눌러보라. 이거 이제 언론 아니 뭐 어쨌든 토론에서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어디부터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100억 예를 들면 10억, 20억, 30, 40, 50, 60, 70, 80, 90 이게 시가 기준이고 이거는 아니다.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이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0번으로 하고. 우리가 10번, 11번 이렇게 눌러도 되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처음 해보죠?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숫자는? 예,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시로 지금 방금 부총리가 보고해 주신 게 30억, 50억, 지금 100억 등이라고 지금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보셨는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예.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대체적으로 의견이 예. 모아지는데, 예.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10억 이상, 그렇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20억 예, 이상, 예. 30억 이상, 한- 이거를 1, 2, 3, 4, 5, 6으로 하자 이 말이죠. 10억은 예. 1, 일반.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 2, 3, 4, 5, 6, 7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아, 금액으로 썼어요. 예, 예. 제가 좀 30억 그렇게 시가 예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보고 그런 거. 대통령 말을 더 중시해야지. 확실히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로 하면 20, 20억이고 이제 과세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 국민들께서 너무 예, 지금 저기 국무회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래도 그거 한 10,000명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폭넓게 해보면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또 넘어갑시다. 대통령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제일 위로 한번 올리셔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시죠. 보여주시면 예, 한번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네네, 서면으로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